매매를 하시다 보면 분명 알고 있는 방식대로 매매를 진행했는데 방향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 설정해둔 손절가로 와서 손절이 여러 차례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손절가를 설정하지 않고 매매를 이어가게 되고 수익을 한두 차례 보더라도 결국에는 큰 방향이 나와 그동안의 수익을 모두 청산당한 경험 있으시죠? 이런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 고래나 세력들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세력은 수천억, 수조 단위의 자금을 운용하는 존재입니다. 이 시장은 제로섬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우리 개미들이 손절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손절을 유도하는 움직임을 만든 뒤 실제로 가고자 했던 방향을 이어갑니다. 이런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해 자금을 흡수하는 과정을 유동성 회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동성 회수 구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기준을 알려주는 액션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누군가는 추세선이나 채널을 그릴 거고 누군가는 수평선이나 매물대로 매매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같은 차트를 두고도 해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차트를 분석하시나요? 그 이유는 이 시장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 규칙도 없는 시장이라면 그 누구도 돈을 넣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규칙은 우리 개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 만든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가끔 규칙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나오며 규칙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실망 매물과 함께 반대로 큰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는 영어로 서포트로 가격이 하락하던 중 매수세가 들어와 반등이 나왔던 자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저항은 레시스턴스로 가격이 상승하던 중 매도세가 나와 눌림이 나왔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은 수평선처럼 가격이 고정된 자리일 수도 있고 추세선처럼 기울기를 따라 움직이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수평과 추세선으로 나눠 각각 어떤 식으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평선의 지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선에서 가격이 두 차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간은 시장 참여들에게 지지로 인식되고 포인트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수평선의 저항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선에서 가격이 두 차례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저항으로 인식되고 포인트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세가 들어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이 저점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수평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의 고점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수평선에서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에서의 지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구간은 눌림이 나올 때 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지로 인식되고 포인트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추세선에서의 저항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구간은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시장 참여자들에게 저항으로 인식되고 포인트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세가 들어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차트에서 상승 추세선을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저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하락 추세선을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고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지나 저항은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유효하게 작용하다가 매수세나 매도세가 강해지면 해당 방향으로 돌파되거나 이탈하게 됩니다. 돌파나 이탈이 나오면 이후에는 지지 구간은 저항으로,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지와 저항의 반전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서포트와 레시스턴스가 역할을 바뀐다는 뜻에서 SR 플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할이 바뀐 구간을 다시 확인하러 오는 눌림이나 되돌림 반등 움직임을 리테스트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수평에서의 지지 리테스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되돌림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저항으로 인식됩니다. 포인트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세가 들어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수평선의 저항 리테스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지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후 눌림이 나왔고 이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지지로 인식됩니다. 포인트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 리테스트 움직임을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이 구간을 상승 돌파한 뒤 눌림에는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하락 돌파한 뒤 되돌림 반등에는 저항받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수평선 구간이 돌파 이후에는 지지나 저항으로 역할이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 리테스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이 형성된 상황에서 가격이 추세선을 이탈하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되돌림 반등이 나왔고 이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저항으로 인식됩니다. 포인트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세가 들어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이 형성된 상황에서 가격이 추세선을 돌파하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후 눌림이 나왔고 이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지지로 인식됩니다. 포인트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차트에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후 리테스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저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한 차례 나오고 다시 추세선에 닿을 때 이탈하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되돌림 반등에서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후 리테스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고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한 차례 나오고 다시 추세선에 닿을 때 돌파하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후 눌림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차트의 기본 개념과 실전 매매 전략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전자책에 정리되어 있으니 지표를 신청하실 때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지와 저항,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반전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리로 가격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문이 많이 몰려 있어 유동성이 집중된 자리입니다. 유동성이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로 매수, 매도, 손절, 추격 주문 등 다양한 주문이 몰려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표, 작도, 하모닉, ICT 등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해석해 매매를 진행하지만 결국 시장의 규칙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슷한 자리에서 진입, 익절,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참여자들의 주문이 몰리는 유동성이 집중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하단에서는 지지, 상단에서는 저항이 나와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때 손절가는 어디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하단에서 매수할 때는 지지 구간보다 아래에, 상단에서 매도할 때는 저항 구간보다 위에 손절가를 설정합니다. 지금의 정보로 보면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고 실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세력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세력이 가격을 위로 올리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단 돌파 구간에서 매수세가 붙는 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기존 매수자들이 상단에서 전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의 힘이 약해지고 세력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세력은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매수 주문인 매수세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단을 강하게 이탈시켜 가격을 아래로 밀어버리고 하단에서 진입한 매수자들의 손절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단에 몰려있던 매수 유동성을 흡수한 뒤 빠르게 상단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단에 걸려있던 매도자들의 손절까지 쉽게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개인 투자자들은 돌파 매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하단의 매수 손절, 상단의 매도 손절, 돌파 매수 주문의 모든 유동성을 흡수하며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단을 뚫고 나면 상승이 계속될까요? 사실 세력이 처음부터 그리고 있던 그림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동성을 전부 흡수한 뒤에 세력의 진짜 의도였던 큰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력이 유동성이 집중되는 구간을 만들고 그 유동성을 흡수한 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차트 분석 이론마다 이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짓 돌파, 스탑헌팅, 휩소, 스프링, 업스러스트 같은 용어로 불리고 ICT에서는 리퀴디티 스윕, 줄여서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입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한 이후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가 이어집니다.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며 매수자들의 손절을 유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후 상단을 돌파하며 상단 매도자들의 손절까지 유동성을 확보한 뒤 다시 박스 안으로 재진입합니다. 마지막 큰 하락이 나오기 전 이전 고점 부근의 매도 유동성을 한 번 더 확보한 뒤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유동성이 몰린 구간을 향해 움직이고 그 유동성을 연료로 삼아 큰 방향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동성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지지 저항이 반복된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합니다. 이후 이탈이나 돌파가 나오면 다시 해당 구간 안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탈한 구간을 다시 돌파하며 들어올 때 진입하는 전략과 리테스트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진입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리테스트로 진입할 때는 수입 움직임이 나온 구간을 손절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매물대 관점에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CT 이론에서는 매수세가 몰린 구간은 디맨드 존, 매도세가 몰린 구간은 서플라이 존이라고 부릅니다. 디맨드 존은 매물대를 형성하고 강한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음봉 캔들에서 매수 유동성이 밀집된 구간을 의미합니다. 서플라이 존은 매물대를 형성하고 강한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양봉 캔들에서 매도 유동성이 밀집된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디맨드 존과 서플라이 존은 세력의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이 집중된 자리이며 다시 그 자리에 닿을 때 가격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디맨드 존에서 가격 반응이 나오는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전 매물대가 형성된 자리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수 유동성이 몰린 구간으로 인식됩니다. 이후 해당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플라이 존에서 가격 반응이 나오는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를 유지하며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 전 매물대가 형성된 자리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도 유동성이 몰린 구간으로 인식됩니다. 이후 해당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세가 유입되며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디맨드 구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승 직전 매물대가 형성된 자리를 확인하고 마지막 하락 캔들 기준으로 디맨드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이후 눌림이 나오고 해당 구간에 닿을 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서플라이 구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이전 저점을 이탈하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락 직전 매물대가 형성된 자리를 확인하고 마지막 상승 캔들을 기준으로 서플라이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이후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해당 구간에 닿을 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개념들을 통해 이제는 매매하기 유리한 구간과 매매를 피해야 하는 구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 매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다렸다 매매를 하더라도 그 매매가 손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갖고 매매하는 것과 그냥 매매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초보자일수록 이런 좋은 자리를 스스로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액션 지표는 차트에서 상승과 하락의 각도, 변동률, 거래량을 종합해서 유동성이 몰려 가격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매물대로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지표는 총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지표의 초록색 박스는 매수 유동성이 몰린 구간이고 파란색 박스는 매도 유동성이 몰린 구간입니다. 박스 구간을 가격이 돌파하거나 이탈하면 지표의 삼각형으로 표시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색 박스는 유동성이 회수된 구간으로 중립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이후에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리테스트 매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거래량은 일반적인 거래량 기준에서는 회색, 거래량이 많이 나온 구간에서는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평균보다 큰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색상이 전환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 2평은 일반적으로 가격의 평균을 연결한 이동평균선과 달리 캔들의 기울기를 반영하는 가속도 기반 이동평균선입니다. 녹색 선은 상승 추세, 파란색 선은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기존 이동평균선은 캔들이 선 위에 있으면 정배열로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 캔들이 선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로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으로 추세를 구분하지만 액션 2평은 이러한 배열이 아닌 가격의 기울기 자체를 분석해 추세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트레이딩뷰는 2개 이상의 지표를 추가하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액션 지표는 유동성이 몰린 매물대 구간과 액션 2평 거래량이 하나의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 사용자분들도 별도의 결제 없이 모든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액션 지표의 매수존, 매도존 생성, 해당 구간의 돌파나 이탈, 액션 2평의 추세 전환 모두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1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액션 지표는 총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진입 타이밍을 잡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액션 지표와 액션 2평입니다. 지표 하나씩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액션 2평의 추세 전환 신호에 맞춰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액션 2평이 녹색으로 바뀌면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보고 매수의 진입, 액션 2평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하락 추세 전환으로 보고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유지하며 횡보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액션 2평은 파란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액션 2평 색상이 전환된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액션 2평은 녹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액션 2평 색상이 전환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유동성을 표시해주는 액션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매물대는 매수 진입,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매물대는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이전에 생성된 매수존을 터치한 상황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구간으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다시 생성된 매수존으로 눌림이 나오고 지지받는 양봉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매도존과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매도존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저항받는 음봉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액션 지표를 활용해 리테스트로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유동성이 회수된 구간이지만 이후에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으로 눌림이 나오면 매수의 진입,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도존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색 존으로 표시된 구간과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리테스트 존으로 눌림이 나오고 지지받는 양봉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매수존을 이탈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구간과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리테스트 존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저항받는 음봉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액션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지표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액션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액션 지표를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차트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유받은 지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